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인터넷 신문에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개보린이나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먹으면 여성분들 청력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뭐 새로 이슈가 되고 있다. 2016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이 새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하면서 어느 인터넷 신문에 내용이 실렸는데 뭐 청력 손상 될 수 있죠. 소염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그런데 이게 마치 효과가 좋은 두통약이나 진통제를 먹고 나면 뭔가 문제가 누구나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 신문 내용이. 근데 이게 그 정도까지는 사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뭐 그 뒤에 이제 나온 댓글들이 더 웃겨요. 아, 그러면 아프면 참으란 얘기냐? 뭐 청력 손상되는 것보단 차라리 낫겠다. 뭐 진통제도 이제 못 먹겠네. 뭐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달리면 공포가 유발될 수 있겠는데 도대체 어떤 논문일까 궁금해가지고 논문을 실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팩트체크라고 하면 팩트체크인데, 그래서 논문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이 논문이 보도된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좀 정정을 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뭐 안 좋습니다. 당연히 청력 손상 올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엔세이드 같은 걸 먹으면은 귀 쪽으로 가는 혈관을 좀 숙주시킴으로 인해서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아스타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면서 청력 손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부작용 보호가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반 의약품으로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실제로, 이거 찾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논문을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진통제를 사용하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리스크가 나왔다는 이미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내용의 연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연구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얼마 동안 진통제를 먹었느냐 다르다는 거죠. 누구나 다가 아니고, 일단은 이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 인원은 맞습니다. 논문 보도가 된 거대로 55,85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거예요. 추적 조사를 했는데 6년간 이렇게 조사를 했고, 3년 조사인데 3년을 더 조사한 거죠. 6년간 추적 조사를 한 거고, 중요한 건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연령대, 저연령대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연령대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먹었느냐예요. 일주일에 2일을 연속적으로 일주일에 2일을 꼭 먹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틀 이상을 먹었어야 되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먹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주일에 2일을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정도, 한두 번 정도 먹고 말았다라든지, 또는 생리통처럼 일정 기간에만 잠깐 먹고 말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은 사람들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엔세이드 중에서는 아스피린은 뭐 특별히 크게 청력 손상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아스타미노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염 진통제, 우리가 브루펜이라든지 또는 뭐 소위 말해 나프록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력 손상이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 연령대가 그렇게 고연령대고 이 논문 저자도 그것이 이제 한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고연령층의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청력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리통이나 이러한 뭐 간헐적인 두통 등으로 인해서, 또는 뭐 가끔 걸렸던 뭐 감기나 몸살 또는 근육통으로 인해서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이게 다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점은 청력 손상이 굉장히 영구적인 손상이지만 이것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팩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인자들을 보정했을 때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이제 9% 정도 증가한다는, 여기 보시면 9% 정도 증가한다는
그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SAID, 나머지 NSAID의 경우에는 10%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 역시 연령대는 고연령대에 한정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 내가 생리통 때 너무 참는 것보다는 먹는 게 맞다라는 점이고, 물론 소염진통제가 청력손상뿐만이 아니라 위장관계 또는 제가 지난번에 그 헬스경향의 출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혈이라든지 이런 출혈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아세타미노펜은 간독성, 그 다음에 그 NSAID는 신독성,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용, 남용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런데 필요할 때 적정 용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 전문가와 상의해서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논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맞느냐? 그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는 증가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연구는 고연령대 여성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지속적인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지속적으로 6년간 먹었을 때의 결과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만약에 간헐적으로 먹는 경우에는 다 1년 미만, 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약을 먹은 걸로 쳐서 그냥 그거는 크게 위험성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찾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기사를 인용했으면 그 논문을 거기다가 드랍 해줘야죠. 논문을 거기다가 해줘야죠. 드랍이 아니고 실어줘야죠. 그래야 그게 드랍돼 있으니까 그 논문을 얘기한 걸 찾는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서 신문 기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의학 논문,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기사는 그냥 무조건 맹신할 것이 아니라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반드시 좀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프면 전문가 상의해서 드세요. 물론 그냥 드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전문가 꼭 상의해서 아프면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사, 약사와 상의하신다는 점 잊지 마시고, 약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드신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